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전통을 지키려던 한 교수가 빠르게 뒤흔들리는 도시 속에서 몽골어를 살리기 위해 한국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서 문화의 다리를 놓기까지 그 치열한 현장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땀몽바타르 에르덴입니다. 모두들 에르덴이라고 부릅니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이렇게 낯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칭기스칸 국제공항 활주로에 닿았을 때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울란바토르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지만 선명한 네온 한글 간판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코를 바짝 붙이고 눈을 가늘게 뜨며 바라보았는데 혹시라도 간판들이 사라질까봐 긴장되었습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온갖 소리와 색채가 저를 덮쳤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이 스피커를 통해 두근거리듯 울려 퍼지고 몽골어 안내방송 사이로 한국 관광객들의 안녕하세요 속삭임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수화물을 찾아 움직였는데 굴러다니는 여행 가방마다 한국을 닮은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형광 분홍 포장지, K뷰티 로고, 그리고 한글로만 적힌 과자 봉지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제 가방 손잡이를 살며시 만지며 제 나라에서조차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둘레를 단단히 여민 채 택시 승강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일부는 몽골어였지만 대부분은 한글이었습니다. 길가에만 해도 한국 식당 간판이 3개는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한국어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삼키고 몽골어로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택시가 시내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공항 근처의 오래된 벽돌집들은 모두 현대적인 카페로 바뀌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드라마 OST가 흘러나왔습니다. 빌보드판에는 한국 여배우가 미소 지으며 7일 만에 유리알 같은 피부를 약속하는 스킨크림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10대 무리가 택시에 손을 흔들며 오빠 사랑해라고 외쳤고 저는 웃어야 할지 찡그려야 할지 몰라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제 딸 나라자르갈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지만 입에서는 한국 드라마 대사 한 줄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대박이야 라며 제가 모르는 등장인물을 따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바트키식은 식탁 위에 저녁을 차려놓고는 조심스레 미소 지었습니다. 드시죠. 에르덴. 하며 여기에 한국식 레스토랑을 하나 열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익숙한 고기와 양파가 든 우리 만두 부즈에 매콤한 고추장 소스가 어우러진 맛이었는데 그 맛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1년 전 서울로 떠날 때의 제 마음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의 활기에 감탄했지만 그 에너지는 그 반도에만 속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언어, 전통을 존중했지만 두렵다고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한 입을 삼키며 그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갔는지 실감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작아진 듯 느껴졌고 제 조국은 한국의 화려한 색채와 빠른 박자로 감싸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가슴에 두근거림을 다독였습니다. 몽골어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안고 돌아왔지만 제 딸이 몽골어보다 한국어로 더 크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깊숙이 찌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 가로등 소리를 들으며 잠들려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몽골어, 경적 소리와 한국어 대화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옆에서 나라자르갈은 곤히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부드러운 코고는 소리에 멀리서 들려오는 케이팝 노래가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어둠 속에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질문이 차가운 공기 속에 맴돌았고 그 답이 앞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나무 바닥 위에 제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의자는 거의 비어 있었고 여기저기 흩어져 앉은 학생은 5명뿐이었습니다. 저는 출석부를 펼쳐보았는데 익숙한 이름들이 비어 있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 학기만 해도 이 수업은 몽골어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탐구하고자 하는 호기심 가득한 학생들로 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러 떠났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전통 몽골시에 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만 제 목소리는 텅 빈 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업 중반쯤 문 쪽에서 살짝 움직임이 보여서 쳐다보니
가장 기대했던 학생인 바야르가 몰래 들어와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는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하고 그는 조용히 말하며 백팩끈을 두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업을 많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어 워크숍에 참여했는데 한글을 잘해야 좋은 일자리도 얻고 여행도 수월하대요.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을 도우려면 한국어 실력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는 목이 맨 듯 했습니다. 바야르는 똑똑하고 다정한 학생이었습니다. 몽골 전통을 이어갈 기대주로 여겼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 언어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모국어를 홀대하면 걱정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깊이 차가운 응어리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바트키 식은 채소를 썰며 한국 대중가요를 콧노래로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밝은 라디오 불빛이 창문에 그녀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나라자르갈의 학교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한국어 단어 학습 앱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제 딸은 화면을 두드리며 싱잉톤처럼 사랑해, 사랑해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서울에서 들었던 말이라 단숨에 알아챘습니다. I love you. 딸이 까르르 웃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도 한 번만 말해주세요. 저는 머뭇거리며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딸의 첫사랑이 외국어라니 그 사실이 제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동네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든 가판대에는 네온 한글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닭발, 떡, 김치 한글 간판마다 화려한 글자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형 현수막엔 그랜드 오프닝 김 사장 떡볶이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몽골어로 적힌 작은 글씨가 고객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가 보았고 지역 상인들이 날카로운 정장 차림의 한국인 매니저에게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니저가 신선한 떡을 칼로 썰자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어릴 적 길거리 상인이 몽골어로 따끈한 요구르트, 초원의 신선한 우유라고 외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한글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정류장 한편에는 매끄러운 한국형 버스가 그려진 벽화가 있었고 그 옆에는 Hop on, Next Stop Future 라는 영어 문구가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몽골어 번역곧 제공됩니다. 라는 작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굿이라는데 우리 언어는 언제쯤일까요? 저는 제 학생들, 제 딸, 그리고 이웃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물결이 우리에게 얼마나 빠르게 밀려들었는지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공책에 고대 몽골 문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의 곡선과 점이 모두 신성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몽골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웃음소리를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초원의 푸른 초지, 말발굽 소리, 불과 주변에 모여 부르던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이야기가 잊힐 수도 있다. 는 생각이 제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고요한 방 안에 속삭였습니다.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속이 답답한 채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구두 굽이 보도 블록을 타악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슴에 돌을 품고 걷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학장님을 만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드려야 했습니다. 학장님 사무실 앞에 서자 반짝이는 명패의 바트자르갈 박사님, 도시개발 학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팔 아래 끼운 서류철 끝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밤늦도록 적어둔 언어와 문화 관련 제안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한번 두드리고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바트자르갈 학장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사무실에는 커피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학장님은 커다란 나무 책상 뒤에 앉아 계셨고 서류 더미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에르덴 교수님, 앉으십시오. 학장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밑에는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셔츠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학장님은 울란바토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라고 적힌 두꺼운 서류철을 열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저희는 도시를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자동화된 키오스크, 디지털 전광판,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울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균형에 대한 교수님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반짝이는 제안서 첫 페이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귀에선 맥박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건 없이 돕는다면 거리의 간판도, 버스 안내 방송도, 식당 메뉴판도 모두 기본값이 한국어가 될 것입니다. 몽골어는 네온빛 뒤에서 낮게 속삭이듯 relegated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에 한 장면이 번쩍 스쳤습니다. 서울의 버스 정류장에서 버튼을 어떻게 눌러야 할지 몰라 서성이는 몽골인 노동자, 기계가 한글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로이 서서 부끄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학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우리 도시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은 배울 수 있지만 우리 언어를 지켜야 합니다. 몽골어를 사라지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학장님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떻게 제안하십니까? 저는 서류철 위에 양손을 올리고 심장이 더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공표지는 모두 이중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어와 나란히 몽골어를 같은 크기와 비중으로 보여주십시오. 키오스크 기본 설정은 몽골어를 먼저 선택하도록 하고 안내방송도 몽골어로 시작해야 합니다. 학장님 눈가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멈추셨습니다. 제가 너무 강경한 걸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이마에 따뜻한 혈관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학장님은 천천히 숨을 내쉬시며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강한 입장이십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목이 멜 듯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정체성입니다. 언어를 잃으면 저희도 잃게 됩니다. 방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학장님이 제 말을 곱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학장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좋습니다. 에르덴 교수님. 교수님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말이 천둥 소리처럼 제 가슴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뭉근하게 조여오던 가슴이 풀어지고 따뜻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학장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복도 조명이 창문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에 한없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며 어깨에 얹힌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자신과 나라를 위해 약속했던 언어를 지키겠다는 다짐이 마침내 받아들여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심장 박동이 차분한 리듬으로 돌아오자 저는 분주한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도시 속에서도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저는 몽골어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심장이 북처럼 두근거리는 느낌으로 시청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밝은 형광등 불빛이 반짝이는 바닥에 비치고 길게 늘어선 의자들이 무대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 뒤에는 도시 계획자들이 탁자 뒤에 서 있었고 커다란 화면에는 새 버스, 키오스크, 공원 입구 이미지가 비춰졌습니다. 화면 속 모든 간판은 굵고 선명한 한글이었고 그 아래 몽골어 글자는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몽골어가 먼저 보이도록 표시된 제 노트와 도면이 담긴 종이 뭉치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깊이 했습니다. 빠르게 달려드는 생각을 가라앉히려는 듯이요. 무대 쪽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발걸음이 진을 속을 걷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소리치자 조용하던 방 안이 순식간에 고요를 깼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릴 듯했지만 저는 중심을 잃지 않고 중앙 통로를 따라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시 계획자들은 발표를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무대 앞에 다다르자 저는 준비해온 종이를 탁자 모서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쉬고 정장 차림의 공무원들, 스마트 재킷을 입은 한국 전문가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앉아있는 관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언어는 장식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존재의 심장입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찡그렸습니다. 그들은 한글만 말하는 세련된 키오스크, 몽골어 글자가 반쯤 가려진 새 지도, 공원 이름을 한국어로만 정하는 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뒤에 있던 슬라이드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이 공원을 걸을 때 외국 글자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모국어가 아닌 한글을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목이 메었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방 안이 잔잔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지난 겨울 저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한글을 읽지 못해 번잡한 지하철역을 1시간이나 헤매셨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부끄러워하셔서요. 그분의 두려움을 보며 우리 동포를 얼마나 쉽게 길 잃게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연단에 손을 얹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리를 놓을 수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효율성에서 배울 수 있지만 몽골어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글자의 크기도 배치 공간도 똑같이 주십시오. 저는 강조하듯 단단히 연단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언어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들리는 목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버스 안에서, 간판 위에서, 화면 속에서, 그 다음 목소리가 한글이 되게 합시다. 방 안이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천천히 첫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른쪽을 바라보았고 한 몽골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곧이어 다른 손들도 박수를 보냈고 조용히 시작된 박수는 점차 커졌습니다. 저는 눈을 잠시 감고 그 소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눈을 뜨자 군중 속에 미소와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서로 속삭이며 제 노트에 그려진 이중 언어 레이아웃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모아 들었습니다.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지만 저는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체성을 지킬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연단을 떠나 통로를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심장은 여전했지만 공포 대신 희망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프로젝트 사무실에 들어서자 며칠 만에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높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한글과 몽골, 문자가 나란히 같은 크기로 배치된 새 간판 디자인 포스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종이 모서리를 따라 지나가며 계획안 잉크가 살짝 돌출된 감촉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우리 팀은 이미 큰 탁자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노트북을 펴고 앉은 한국 전문가들, 반대편에는 두꺼운 규정 서류철을 든 몽골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스케치북을 끌어안고 그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 안은 몽골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조용한 대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끔 베이얼라레 감사합니다로 끝난 문장이 캄사하미드 감사합니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두세 개가 한순간에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새로운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샘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버스 번호가 굵고 크게 보이게 몽골 문자는 한글 위에 배치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하면 제 언어를 먼저 보게 될 거예요. 한국 디자이너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펜으로 모형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모형이 보기 좋습니다. 저는 웃으며 상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버스에서 내리시며 친숙한 글씨를 읽고 길을 잃지 않으시리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광장 키오스크 자동 안내기를 논의했습니다. 원래 계획엔 한국어 음성 안내만 있었는데 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제 아이디어를 시연했습니다. 몽골어가 기본 옵션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버튼을 눌러 한글 음성이 두 번째로 나오도록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코드 일정을 조정해 기본 안내는 몽골어가 먼저 재생되고 전환 버튼에는 두 문자로 모두 표기되게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님이 활짝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고 저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짧은 휴식 후 저는 학교 관련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이끌었습니다. 언어 교류의 날을 제안합니다. 몽골 학생과 한국 학생이 짝을 이루어 서로 간단한 문장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딸 나라자르갈이 한국 친구에게 우리 글자의 곡선을 알려주고 그 친구가 저에게 허리 숙이는 법과 안녕하세요를 가르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연필로 메모를 남기고 아이들이 어른을 가르치는 모습에 함께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다 함께 공용 주방에 모였습니다. 바트키식 친구분이 김치와 짭짤한 간장 소스를 얹은 츠이반 국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낮은 벤치에 앉아 그릇을 주고받았습니다. 매콤한 한 그릇을 맛보는데 한국 동료 한 분이 젓가락질에 애를 먹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젓가락 잡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다시 시도하셨고 그 작은 순간이 사무실을 가족 같은 분위기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예술가들과 만나 광장 벽화 디자인을 논의했습니다. 제가 스케치한 그림에는 한글 물결이 강물처럼 흘러 몽골 문자의 삼봉우리와 합쳐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 화가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품이 우리의 문화가 함께 흐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겁니다. 저는 기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술은 때때로 말보다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해가 저물며 스카이라인을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새로 설치된 표지판을 보며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썰그의와 학교가 균형 잡힌 글자로 적힌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0대 소녀가 할머니에게 몽골 문자 위에 한글 줄을 가리키며 읽는 법을 가르치고 두 분이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내일은 함께 그 다리를 건널 것입니다. 밖에서 도시는 다양한 언어의 혼합된 울림으로 우문거렸지만 이제는 모든 목소리가 환영받는 듯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다리를 놓겠습니다. 우리 언어가 손을 맞잡을 때까지. 1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새로 지어진 몽골한국 문화센터에 모인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마치 두 집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모습이었는데 기단은 전통 게르 모양이고 지붕은 한옥 지붕처럼 복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산들바람에 펄럭이는 현수막마다 몽골 문자와 한글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자랑스러움과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왼쪽을 바라보니 바트키식이 가슴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나라자르가리 한복 스타일 원피스 자락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우리의 공동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대사를 중얼거리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바야르는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며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라자르갈에게 속삭였습니다. 잘할 거야. 그녀는 제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양복 차림으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한국 파트너와 몽골 노동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신 뒤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르덴 선생님, 이 센터는 선생님의 비전이 담긴 결과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은 따뜻했고 예상보다 훨씬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통대를 입은 가족들, 안내책자를 든 학생들, 단정한 재킷 차림의 한국 전문가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띤 어르신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축하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떨리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벽돌과 기둥이 아닙니다. 서로 배우는 두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현수막을 살랑이며 스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밝은 조명과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 언어가 잊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변화를 가까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 뒤에 있는 벽화를 가리켰습니다. 한글 물결이 몽골 문자로 이루어진 산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의 말이 만나서 섞이고 각자의 형태를 잃지 않고 함께 흐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줄에 아이 하나가 어머니 소매를 잡아당기며 신나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자라서 두 언어를 자랑스럽게 말할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옆집 할머니인 에느자르갈 여사님 이야기를 짧게 나눴습니다. 그분은 이제 매일 아침 지하철 안내방송을 자신 있게 들으십니다. 다시 도시의 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성공은 바로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분이 목소리를 듣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말을 하는 동안 나라자르가리가 작은 몽골한국 사전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빠에게 마음이 어떤 언어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줘서요. 저는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다리를 놓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수업을 통해, 예술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미래는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더욱 빛납니다.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군중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게 벅차올랐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저는 센터 내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방에는 아이들이 나란히 붓글씨를 연습하며 몽골어로, 한국어로 이 집을 써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에는 가족들이 김치를 넣은 퓨전 부즈만두를 맛보며 웃음소리를 벽에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석양이 하늘을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야르가 와서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곳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정말 그렇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한글과 몽골 문자가 함께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학창실에서의 결심, 시청회의, 워크숍, 간판, 벽화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사소해 보였던 그 한 걸음들이 모여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밤 공기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바깥바람이 제 말을 온 도시에 실어 나르는 듯 모든 언어의 목소리와 섞여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집에 돌아온 듯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울란바토르의 불어온 변화의 바람, 그리고 우리 언어를 지켜낸 작은 승리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몽골과 한국이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와 닿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아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와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친구나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언어와 정체성을 지키는 오늘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거예요. 모두 함께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